반갑습니다. 저는 인성교육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정됐었죠.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인성교육 법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의 그 필요성, 중요성이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단일 법안으로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법안이었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품성교육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인성교육을 많이 하니까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 체계 보면은 참된 교육인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임철수 부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전인 교육과 평생 교육인데 이 전인 교육에 있어서는 지덕체 혹은 요즘 영지체라고 얘기하죠. 영지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계속해서 언급되듯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성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교육에 있는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듯이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신앙 교육의 모든 목표와 다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참된 교육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사회의 변천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농경 사회에서는 힘을 주로 핵심 가치로 여겼다면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기술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고 정보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 지식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면 그럼 미래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 사회에는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바로 인성인 것입니다. 품성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첨단 과학이 발달되면서 핵심 가치가 더 어떤 그 기술적인 문명의 발달 같지만은 결국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갖듯이 미래 사회는 오히려 인성을 더 강조하는 가장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 이렇게 랄프 앤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결국 미래 사회는 이제 꿈의 사회고 그래서 꿈을 찾고 꿈을 만들고 꿈을 파는 사회다. 그럼 꿈을 만드는 길이 뭐냐? 독서이고 우리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라 한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그래서 뭔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돌부처 같은 부모님이 그런 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미래학자가 쓴 이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에 보면은 미래 사회의 6가지 인재상이 있어요. 첫째는 디자인, 자기들의 삶의 모든 그 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드림 디자이너라는 직업까지 나올 정도로 이 디자인, 설계, 계획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자기의 꿈을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조화인데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더불어 사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란 말은 우리 미래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미래 사회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공부하는 즐거움, 신앙하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없이는 이제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과연 이 일이 내 자신이 이 사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사회의 인성을 다 총망라하는 6가지 인재상으로 이 사람은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성교육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럴 때 인성교육 진흥법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핵심 가치 덕목으로 효, 예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협동 이렇게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8가지 표시된 것이고요. 제가 이 인성교육에 대한 여러 이 참고 서적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제 마음에 끄는 몇 가지 교육의 내용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책을 쓴 조벽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인성교육의 핵심을 3율 6행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3율은 이제 첫째가 자기 조율이에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것이 우선 뭐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내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 또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며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립하는 사람이 가장 인성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2가지가 나온 게 자율인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2번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관계 조율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긍정심과 감정 코칭, 요즘 코칭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칭에 대한 겁니다. 3번째는 이제 공익조율이에요. 이 나와 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나와 이 사회, 공동체,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사회나 교회나 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공익조율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입지와 이제 어른십,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리더십까지 가는. 그래서 이 3율 6행이라는 것을 이분은 강조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지금 이제 뭐 인성교육이 많이 발달되고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단체가 좋은 나무 성품 학교예요. 이것은 이제 이영숙 박사가 개발한 건데 이 박사님은 이제 12가지 성품을 성경을 기초로 하고 또 인성 그 덕목을 더 추가해서 12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청, 긍정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 연령에 맞는 그런 교육을 수많은 책들도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성품 교육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영수 박사님이 이제 쉐마 교육을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여기 뭐 하브루타 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이 인성 교육의 진수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기독교가 이 성경을 기초로 한 이 교육 철학에서 유대인의 그 실제적인 교육 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교단 내에서 한국 쉐마 교육학회가 몇 년 전에 출발했죠. 여기에는 이제 이주환 박사님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여러 번 이런 강습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단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쉐마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자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인성 교육을 그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사실 학교는 이제 뭐 공식적인 학교가 대학 교육, 뭐 대학원 교육까지라면은 평생 교육은 이제 평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인성이야말로 사람의 품성이야말로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제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가장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뭐냐면 왜 품성이 안 바뀌냐는 거죠. 예. 저도 거기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거기서 답을 찾은 게 저는 이제 습관이었어요. 습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돼요.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같은 의미지만은 사무엘 스말즈라는 학자가 이렇게 또 정의를 했죠. 자, 여기서 생각, 행동, 습관, 성품, 운명 이렇게 5개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이제 성공과 또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골인데 우리의 이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성품이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는 말들이 성품 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될까? 이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품은 한 번 좋은 생각하고 한두 번 행동했다고 성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요 생각, 행동, 습관, 성품, 운명 요 프로세스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품이 안 바뀔까?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의 습관이 별로 좋은 습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좋은 습관이 있어야 신앙이 좋고, 그렇죠? 좋은 성격이 이렇게 계속 습관이 돼야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계속 관심은 가지고 강조하죠. 하지만은 왜 안 바뀌느냐? 결국은 습관 교육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습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똑같은 행동이 21번을 반복해야 돼요. 이것은 이 심리학적으로 여러 많은 학자들이 반복해서 다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똑같은 말과 행동이 21번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습관의 형성이 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소한도의 21번을 반복할 때 그 말과 행동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자명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은 습관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습관이 요즘 최근에
몇 년 안에 습관에 대한 책이 막 몇십 권이 나와요. 이 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 책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이 뭐냐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왜 안 될까를 수없이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습관에 대한 책들이 다 종합해 보면 아주 자명하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작은 습관, 쉬운 습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운다든지 거창하게 세우면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다 연구해보고 뒷조사해보면 뭐예요?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21일 습관 형성 프로젝트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 아이들한테도 하듯이 우리 어른 모든 사람이 할 것 없이 어떤 하나의 행동과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를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걸 이용해서라도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습관도 우리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작은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책들이 대부분 나와요. 최근에 나온 책일수록 뭐 디테일 습관, 결국 성공에 이르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이 부분을 그동안 제가 잘 못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습관 교육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뉴 라이프 헤빗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 또 희망 중학교와 같이 연결돼 갖고 두 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료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습관 교육을 좀 해갖고 우리 삶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신앙도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칭에 대한 거예요. 요즘 이제 코칭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는 말을 많이 있듯이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다 코칭이 적용되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 이동이 되는 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부모 중심이나 교사 중심이나 어른 중심이 아닌 자녀 중심, 학생 중심, 성도 중심, 수평적 리더십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칭에 대한 책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코칭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익숙해 온 것이 이제 티칭에 익숙해 있는데, 티칭은 나 중심이고 항상 명령과 지시와 훈계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고, 뭐 하여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이 코칭은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 상대방 존중하고 상대방에 경청해주고 상대방을 정말 높여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발제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희망중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습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희망중학교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우리 우리 재림 네, 우리 재림교에서 품성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랑 연관 돼서 인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의 인성을 자녀들이 닮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의지적으로 습관을 좀 바꾼다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모들한테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희망중학교에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습관, 이게 성품 변화는 결국은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야 자녀들도 변하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은, 우선 우리 부모들의 습관 교육이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첫째는 이 습관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너무 희박해요. 그러니까 품성 변화에 대한 강조만 하다 보니까 목표는 높은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늘 후회와 한탄과 그것만 끝나는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단적으로 하든지 뭐 하여간 어떻게든 확산시켜서 습관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희망 중학교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몇 명이 모이든지 하여간 그런 그 교육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 나갈 때, 아까 제가 21일 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 표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교육 습관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우리가 부모가 먼저 깨닫고 먼저 우리 실천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말도 변하게 되고 행동도 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변화되는 걸 보고 아이들은 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 훨씬 더 자녀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서 제 좀 개인적인 욕심은 뭐냐면 모든 교회마다 이런 습관 학교가 또 교회 학교 내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각 연령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품성 변화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습관 교육을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하게 해나간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또 확산되지 않겠나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희망중학교에서도 이런 습관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